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암호화폐 용어를 정리하는 하영이 아빠입니다. 네, 네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블로그에 좀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하루에 최소 1개 이상 3개 정도까지 포스팅을 하려고 여러가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고, 예, 거기에 따라서 글도 올리고 있으니까 블로그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서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뉴스라고 해서, 물론 직접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하루에 한 번 정도 해서 뭐 코인 시가총액,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코인 360이라는 사이트고, 코인 360,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 시각화가 좀 잘 돼 있어서 뭐 50위까지 코인의 뭐 이 24시간 7시간 변동폭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리고 시장 점유율, 예, 그리고 뭐 단가 변동용 나오는 코인마켓캡 정보랑, 그리고 뭐 프리미엄 여프 정보까지 이렇게 줄줄이 해서 제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올리고 있으니까, 하루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요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 있습니다. 네, 메인은 그게 아니니까. 강좌를 볼게요. 강좌는 지금 제 블로그에 다 업데이트는 되어 있고,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거는 오늘 시간이죠. 네 번째 31부터 40화까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저도 글을 썼는데, 처음에 블록이 뭐냐, 블록체인이 뭐냐, 뭐 코인은 뭐고, 토큰은 뭐고, 가상화폐는 뭐고, 암호화폐는 뭐고, 블록체인과의 차이는 뭐고, 뭐 그 다음에 백서는 뭐였다, ICO는 뭐였다, 이렇게까지 이제 넘어왔어요. 넘어오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ERC20, 요거부터 제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걸 썼던 제 마음도 그렇지만, 좀 저희 엄마한테 설명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가자, 이런 목적이라서 그냥 조금씩 설명을 한 거예요. 그냥 작성을 하고, 중간에 거 조금 어려운 내용은 뒤에 뒀다가 나중에 다시 보시면 이해가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공대생이 아니라 깊은 것까진 저도 잘 모릅니다. 이제 컨셉,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많고요, 사실. 네, 너무 또 잡소리가 깁니다. ERC20 먼저 볼게요. ERC20은 워낙 많이 듣는 용어입니다. 이더리움 계열이면은 ERC20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간단하게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표준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좀 고급 용어로 가면은 뭐 이더리움 777, 23, 뭐 115 등등 다양한 규격들이 있는데, 우리도 뭐 법이 있으면 밑에 뭐 규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법 같은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토큰들이 따라야 될 규칙, 기본적인 규칙이 ERC20이고, 거의 대부분의 ERC20 코인들이 이더리움의 토큰들이 ERC20 규격을 따릅니다. 나중에 제가 정리된 글도 있는데 얼마나 많이 따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ERC20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ERC20, 그리고 이더리움 계열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지갑이 있어요. 그게 뮤라고 합니다. 마이 이더 월렛이라고 하는데, 이더리움 20 표준 규격을 지원하는 온라인 지갑. 제가 777에 다른 걸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원을 하겠죠. 얘네도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뮤를 이제 띄워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게 참 웃긴 게, 이더리움이 털렸다, 이더리움 지갑 뮤에서 털렸다는 사람이 워낙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피싱 사이트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 지갑 주소인데 여기다가 이 점을 하나 찍거나, 점이 아니고 콤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CON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저도 이제 본 예시가 있긴 하지만 지금 찾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행 피싱 사이트처럼 똑같이 만들어놓고 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뮤도 사기 사이트가 많아서 자기가 프라이빗 키를 집어넣고 정말 해킹당하는 경우도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된 적도 많은데, 그래서 정말 지갑을 뮤로 쓰실 분들은 뮤를 한번 띄워볼게요. 예, 뮤 이게 아시죠? 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 거고, 제가 그제 설명드렸던 ICO를 해보신 분이라면 뮤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보면은 이더리움 오리지널 월렛이라고 되어 있고, 뭐 지갑 생성하기, 지갑 접속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소 있죠, 이 주소, 이거 가지고 사기 쳐먹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
예, 이 부분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도 꼬박꼬박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 딴 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프라이빗 키를 날린 순간 모든 자산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예, 요거는 한번 치워보고. 예, 그래서 뮤는 우리가 하는 얘는 뮤, 마이더 월렛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이더리움 표준 온라인 지갑입니다. 접속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추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예, 지갑이 뭔가 지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갑은 암호화폐에서 자신의 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주소, 일종의 은행 계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좌예요. 사실은 뭐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이렇게 나눠져 있고 퍼블릭 키가 공개 키라서 그걸 주소로 사용하긴 하는데 너무 어렵죠. 지금은 코인이 뭔지 개념을 잡으시는 분들에게는 뭐 프라이빗 키고 뭐 퍼블릭 키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갑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은행에 쓰는 계좌를 지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갑에도 종류가 많아요. 뭐 오프라인 지갑, 뭐 온라인 지갑, 뭐 페이퍼 지갑, 이걸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자, 지갑이 여기 있다. 네, 제가 작성한 심화글 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미리 좀 가져올게요. 지갑은 종류가 제가 나눠 놓은 게, 와, 오탈자가 있구나. 지갑은 소프트웨어 지갑이 있고요. 이렇게 메타마스크, 뮤, 좀 전에 봤죠, 마이더 월렛.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으로 구현되는 지갑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PC 클라이언트 지갑으로 구성한 웹 지갑이 있고, 하드웨어 지갑이 있어요. 이건 그냥 물리적 형태의 지갑입니다. 이거 나중에 추후에 가면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있고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는 그런 지갑입니다. 물리적 지갑, 소프트웨어 지갑, 하드웨어 지갑, 그리고 페이퍼 지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윙클버스 형제가 쓴다고 하는데 이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종이 형태인데 여기 키가 보이죠? 여기 키가 있습니다. 예, 요 키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에 인쇄가 된 거라 이거 잊어버리면 땡이죠, 사실은. 아무튼 근데 종이로 해서 뭐 개인 프라이빗 금고에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프라이빗 지갑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거래소 자주 쓰는 거래소 지갑들이 많죠. 예,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개인 지갑이 다 있으니까 그거는 거래소 관리하는 지갑. 그래서 지갑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죠, 일종의. 내가 딴 사람들이랑 코인을 주고받을 때 쓸 수 있는 계좌를 지갑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도 적혀있죠. 뮤나 나노레저 같은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지갑. 그 다음에 지갑의 종류가 아까 이제 구분해서도 나왔지만 소프트웨어 월렛, 하드 월렛 요게 있잖아요. 근데 그 월렛 개념이랑 다른 구분을 짓는 게 핫 월렛이랑 콜드 월렛이 있습니다. 혹시 뭐 개념이 오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핫은 뜨겁다, 콜드는 차갑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접속되어 있는 지갑은 핫 월렛, 콜드 월렛은 온라인에 접속이 안 되어 있는 지갑. 그러니까 해커가 훔쳐가려고 하면 사실 콜드 월렛은 못 건드립니다. 콜드 월렛은 프라이빗 키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콜드 월렛은 못 건드려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 제가 뉴스로 찾아본 바로는 대략적으로 한 70% 이상은 고객들의 자산을 콜드 월렛에 나눠서 저장을 하고 그거를 멀티시그 여러 개의 프라이빗 키로 분할을 해서 보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해킹을 당해서 털리는 경우는 핫월렛에서 많고, 실제로 거래들은 핫월렛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빨리빨리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콜드월렛, 핫월렛을 비율을 적절히 나눠서 사용하는 거래소들이 많이 있다고 기사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특징을 간단히 보면 빠른 거래가 가능해요. 근데 보안에 취약하고, 네트워크 콜드월렛 같은 건 반대죠.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지 않아 실시간 거래는 어려우나 보안이 좋음. 나노레저 같은 거 사셔서 직접 거기다 프라이빗 키를 집어넣고 하시는 경우는 해킹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데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는 좀 어렵죠. 물론 니모닉으로 복원은 시킬 수 있지만 일단은 지갑 종류 구분은 물리적으로 구분한다면 얘기했던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하드웨어 월렛, 소프트웨어 월렛, 뭐 페이퍼 월렛 이렇게 있고, 지갑의 종류는 핫월렛, 콜드월렛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다. 보통 핫월렛은 뭐 뮤나 메타마스크 같은 온라인상의 지갑, 콜드월렛은 오프라인 지갑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페이퍼월렛도 콜드월렛 범주에 들어가겠죠.
네, 플랫폼 코인이란 이것도 저는 이 글을 쓸 때 중간중간 모르는 것들을 제가 메모를 해놓고 작성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플랫폼 코인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밑에 설명처럼 윈도우나 안드로이드처럼 엄마 같은 코인이죠. 사실은 예를 들어 컴퓨터를 보면은 마더보드 위에 놓고 다른 뭐 램이나 뭐다 꽂혀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윈도우도 마찬가지고 윈도우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플랫폼이 되는 코인이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위에서 다양한 뎁들이 실행이 되고 뭐 ERC20 규격의 토큰이라던가 뭐 ERC777115 등등 다양한 애들이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런 코인들을 플랫폼 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오스도 있고 뭐 트론 같은 경우 이더리움 같은 이런 거를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죠. 예. 이건 용어로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비잔틴 장군 문제, 이것도 사실은 제가 몰라서 적어 놓은 거긴 한데 굳이 그렇게 깊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약간 철학에 들어가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비잔틴 장군 문제가 가끔씩 튀어나오긴 합니다. 뭐 컨센서스를 만들 때 뭐 비잔틴 장군 거부 컨센서스에서 뭐 DP 뭐 BFT 까먹었다. 저도 맨날 몰라서 까먹습니다. 하여튼 비잔틴 장군 문제가 뭐냐고 해서 제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서 요약한 게 있고, 그러니까 약간 설명하는 걸 보면 뭐 A 장군, B 장군, C 장군이 있는데 명령을 전달했을 때 뭐 누가 배신자가 껴있을 때 배신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전달하게 하는 방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비잔틴 장군 문제는 비잔틴 장군의 가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그냥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딱 치면 인터넷에 어마어마한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약이라고 한다면 배신자가 생길 수 있는 싸움에서 문제없이 장군의 명령을 수행한다. 이 말은 즉 51% 공격, 우리 뒤에도 설명할 거지만 네트워크가 최소 51%의 승인을 얻어서 제대로 된 그 거래 내역이 잘못되지 않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 51% 공격 이전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한 컨셉의 개념에서 비잔틴 장군 문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 비트코인의 다양한 방법, 51% 공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 이렇게 나온 거니까 비잔틴 장군 문제는 그냥 배신자가 있는 싸움에서 장군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중간중간 나오는 것들을 이해하시되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나오는 51% 공격입니다. 이건 진짜 많이 나오는 용어라서 한번 꼭 읽고 헷갈리시더라도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51% 공격이라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일상생활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도 과반 전체에 뭐 투표자 수 과반이 넘으면 이기죠. 주식도 51%를 가지면 소유권을 가집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똑같습니다. 51%를 네트워크를 먹어버리면 네트워크가 탈취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 다 큰 노드들을 관리를 하고 뭐 채굴자들을 관리를 하고 뭐 어떻게 유지를 하지만 51% 공격을 당해버리면 이 블럭을 쓰고 있던 거에서 이 점령을 당해서 다르게 써버리니까 이게 해킹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보면은 블록체인은 하나의 긴 체인이 유효를 하니까 51%를 먹어버리는 그쪽에서 블록을 새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써왔던 거를 확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해킹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블록체인 해시 파워를 51% 점령하면 네트워크를 탈취할 수 있다. 이건 워낙 자주 나오는 용어라서 꼭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51%를 먹으면 해킹 당한다. 그래서 51% 공격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 중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싶네요. 근데 이런 재밌는 사이트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51%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비용을 얼마나 들어갈까, 51% 공격을 할 때 그걸 조사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 발견을 했지만 crypto51.app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보면 포스코인은 좀 다르니까 포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포 51% 공격 코스트, 어택 비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51% 점령하면 때까지 있었던 걸 자기 맘대로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블럭 내에서는.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점령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가에 대해서 해놓은 건데, 보세요. 1시간 공격 비용이 31만 6,441달러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3만 6,180달러. 점점 내려가다 보면 라이트코인이나 뭐 이래서 뭐 레이븐코인, 버지코인, 뭐 모나코인, 뭐 쿼크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해시파워를 동시에 그 1시간만큼 기존에 있는 해시파워보다 51% 넘게 차지를 함으로써 이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컴퓨팅 파워 해시레이트를 1시간 동안 차지하려면 이만큼의 비용이 든다라는 걸 뭐 가시적으로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꼭 이게 정확하게 이 비용이 들어간다가 아니고, 이 정도의 해시파워 이상 51%를 먹으려면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실 다 안 당하는 게 좋고 다양한 방법으로 막는 게 좋지만, 해시레이트가 높지 않다는 거는 결국 51% 당할 확률이 존재를 한다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당한 코인들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51%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 놓기도 하죠. 꼭 하나의 뭐 알고리즘으로 캐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캐서 좀 막는다던가, 아니면 뭐 노드를 분산한다든가, 뭐 포우로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예, 51% 공격은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렇게 발생한 것들도 있으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중지불 51% 공격의 결과치로서 보통 많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51% 공격을 맞으면 네트워크가 탈취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A에서 B로 10BTC 10 너무 많구나. BTC 하나 1BTC를 보내는데 얘가 C로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 해커 나쁜 놈이 써버리는 거예요. 양쪽 다 ABC A에서 B로 가는 것만 인정을 해야 되는데 A에서 C로 가는 걸 블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 길어. 그러면 이게 이중지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50 점령돼 버리니까 해킹된 그 네트워크가 오작동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두 번 지불된다, 이렇게 지불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은행 같은 경우도 뭐 A에서 B로 보냈다, 이게 결과값이었고 그 증명을 은행에서 처리를 하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그 네트워크 안에서 처리를 하는데 51% 공격으로 점령돼 있으면 이게 두 번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51% 공격을 무조건 받는다고 이중 지불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51% 점령했을 때 이중 지불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51% 공격 자체를 막는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는 거죠. 뭐 해시파워를 뭐 높인다던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51% 공격 이중 지불 문제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해킹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니까요. 아식 채굴기란 요것도 뒤에 심해 과정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아식은 제가 여기 약자를 안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비트메인 쪽에서 만든 채굴기인데 사용자 특화된 채굴기예요. 그냥 기존에는 그래픽 카드로만 이제 채굴을 했었는데, 이게 거기 그래픽 카드에 들어간 GPU만 뽑아다가 채굴에 특화되도록 만든 채굴기를 아식 채굴기라고 합니다. 아식 채굴기를 검색을 해보면 제가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후딱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노래를 좀 부르고 있어야 되네. 아니구나, 빨리 찾았습니다. 네,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철구에는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채굴기인데, 그래픽카드로 만든 채굴기인데, 아식 채굴기의 약자는 이거예요.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주문형 반도체. 삼성 쪽에서도 칩을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요즘 나오는 비트코인 채굴기나 뭐 그쪽 계열로 채굴하는 애들은 다 아식 채굴기를 씁니다. 그래픽카드로는 거의 채굴이 불가능해서 해치파워가 많이 딸리죠. 그러니까 특화돼서 그 채굴 전용으로 만든 채굴기를 아식 채굴기라고 해요. 그래픽카드를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었죠. 뭐 간단하게 여긴 적어놨지만 우지안의 아식 채굴기가 대표적이다. 뭐 엔트마이너 지금 S17까지 됩니다. 아토믹 스왑, 이것도 제가 어디서 듣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오는 단어니까. 근데 간단하게는 그거예요. 거래소를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을 하려고 하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요즘은 디파이가 많이 나와 있어. 디파이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이 나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거래하는 경우도 존재를 하는데, 아토믹 스왑은 특정 코인을 특정 코인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세에 따라서 바뀌긴 하지만 그 비율에 따라서 얘가 다이렉트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코인끼리. 그러니까 다른 코인인데 교환이 된다. 안에 복잡한 뭐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겠죠.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아토믹 스왑 쪽으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거래는 거래소를 거쳐서 거래가 되는데, 아토믹 스왑은 이게 컨셉이에요. 그냥 직접 이 코인에서 이 코인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은 아니죠, 사실. 아토믹 스왑을 한다, 뭐 인터체인에서 한다, 뭐 여러 가지 많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개념이다. 코인과 코인을, 다른 매니에서 코인을 직접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을 아토믹 스왑이라고 한다. 한글로 번역하면 뭐 원자 교환 뭐 이런 게 뜨긴 하던데. 네, 아토믹 스왑. 그렇게 해서 31부터 40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거를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도 있고 안 중요한 단어도 사실 있는데, 한 번씩 듣고 기억을 해놓으면 다음에 어디선가는 충분히 볼만한 것들이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아토믹 스왑부터 거꾸로 갑니다. 아토믹 스왑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 코인에서 한 코인으로 넘어가는 것. 뭐 비트코인에서 라이트코인으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교환되는 걸 의미합니다. 아식 채굴기 주문형 채굴기고요. 비트메인이 기본 대표적이고, 그래픽카드 대신에 그래픽카드의 장점을 모아서 채굴에 특화된 기계를 만들었다. 그게 아식 채굴기다. 주문형 반도체를 사용을 한다. 예, 이중지불은 51% 공격과 이어지는데, 51% 공격은 네트워크를 51% 탈취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거죠. 그 조작하는 게 이중지불을 또 두 번 돌릴 수 있다는 것. 그걸 이중지불 문제라고 합니다. 51% 공격, 네트워크를 51% 먹어버리는 거죠. 긴 체인이 이기니까 51%가 되면 이 체인이 이기는 거죠. 오리지널 체인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해킹 방법 중에 하나고, 51% 코스트는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잔틴 장군 문제, 배신자가 있으면 안 되는 싸움에서 장군의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 이거는 뭐 블록체인의 컨셉 개념에 들어가는 거라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코인 많죠? 이더리움, 이오스, 트론, 뭐 이오스트 등등. 그 위에서 다른 뎁들이 돌아가죠. ERC20이나 뭐 다른 규격들의 코인들이 돌아갑니다. 플랫폼 바탕이 되는 코인을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고, 뭐 간단히 이해하시려면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예, 지갑의 종류에서 핫월렛, 콜드월렛이 있습니다. 핫은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 뜨겁다. 콜드월렛은 차갑다. 연결돼 있지 않다. 보안성은 정반대겠죠. 핫은 빠르지만 보안이 약하고, 콜드는 보안이 좋지만 거래가 좀 느리다. 지갑 종류 아까 설명을 했죠. 소프트웨어 월렛, 뭐 뮤, 이더리움, 뭐 엔진 지갑 등등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월렛, 나노랬죠. 뭐 또 트레저 등 같은 하드웨어 월렛, 그리고 페이퍼 월렛까지. 그리고 거래소에서 자주 쓰는 거래소 월렛. 거래소 월렛 안에서 핫월렛과 또 콜드 월렛으로 뭐 고객 자산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죠. 네, 마이이더 월렛, 뮤는 이더리움 표준 지갑입니다. 절대 피싱 사이트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치거나 어디 사이트 링크 따라서 들어가면은 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ERC20이란, ERC20은 진짜 이더리움이 거의 대표격이긴 하니까 이더리움 대표 블록체인 표준 규격입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까먹었네요. 이더리움 그러니까 ERC20 코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보세요. 자, ERC20은 블록체인 표준 규약인데, ERC20의 토큰은 대략 19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코인이 되진 않지만 그냥 테스트로 만든 경우도 있으니까, 이 조회를 해보면 약 19만 개의 ERC20 토큰이 나오고, 뭐 NFT라고 부르는 넌 퍼지블 토큰이라고 하는 721 규격으로는 1676개,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열시공이 얼마나 많은지는 요 숫자만 봐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거는 어디 찾아보면 나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지금 못 찾겠지만, 예. 아무튼 ERC20이 거의 대다수의 토큰들이 다 ERC20을 쓰고 그걸 지원하는 지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하나씩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첫 편 뭐 블럭이 무엇인가, 가상화폐가 무엇인가 보다는 조금 어려워지긴 했는데, 이 용어들도 정말 기초적인 용어예요.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예, 그래도 그냥 심심할 때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나중에 뉴스를 볼 때는 이 무슨 일이 났을 때 현상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을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 오늘도 네 번째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저도 제가 모르는 영어를 깊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셉 자체가 기초적인 용어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라서, 정말 깊은 용어들은 전문가분이 설명하시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용어들이 있어서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으로 항상 찾아볼 수 있게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